5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수학 시간에는 정다각형의 둘레를 구하는 내용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수학 교과서는 110쪽, 111쪽입니다. 110쪽 1번부터 살펴볼게요. 지혜와 슬기는 선물 상자의 둘레를 재고 있습니다. 둘레를 재는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기 선물 상자 삼각형이 있고 여기 선물 상자 사각형이 있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둘레를 어떻게 잴지? 지금 여자아이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이 끈을 가지고 재려고 합니다. 이 끈을 가지고 이렇게 삼각형을 둘러싼 다음 이쪽 부분의 끈을 이쪽으로 펼치고 또 이쪽 부분의 끈을 이쪽으로 펼치면 이와 같은 모양이 되겠죠. 따라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재면 선물 상자의 둘레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림을 그린 걸 보니까. 그리고 남자아이가 말하는 것은 상자의 가장자리를 끈으로 두르면 둘레를 알 수 있어. 여자아이랑 비슷하죠. 가장자리, 끝에 부분을 끈으로 둘러서 그 두른 만큼을 펼쳐보면 우리가 둘레를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선 둘레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볼게요. 둘레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건 있죠. 어떤 물건의 가장자리를 한 번 둘러싼 끈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이랑 조금 다르게 얘기한 혹은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은 지금 이 두 가지 상황을 보았을 때 물건의 가장자리를 한 번 둘러싼 끈의 길이를 둘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끈을 사용하여 주변에 있는 물건의 둘레를 구해보세요. 우리가 실제 눈금이 없는 끈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끈을 사용해서 주변에서 둘레를 측정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예를 들어 가장 쉽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핸드폰 혹은 컴퓨터의 모니터 아니면 수학 교과서 등이 있겠죠. 이런 것들의 둘레를 측정을 할 때 끈을 가지고 이것의 가장자리를 한번 둘러싸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얼만큼인지 구체적인 둘레의 수치를 표시할 수는 없더라도 끈에서 여기서부터 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을 때 이만큼이 핸드폰의 둘레다 라고 할 수 있죠. 이만큼을 가지고 물건의 가장자리를, 핸드폰의 가장자리를 한번 둘러쌌다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물건의 둘레를 측정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둘레를 잴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볼게요. 다양한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선생님은 물건에 각각의 변이 있겠죠. 따라서 모든 변의 길이를 각각 끈으로 재어서 측정을 해서 그걸 더해주면 물건의 둘레를 측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모든 변의 길이를 각각 끈으로 재라고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도형 중에 예를 들어 원 같은 경우 원은 변의 길이가 없는데 이제 이런 것은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생각을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단원이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원에 대한 둘레 혹은 넓이는 다음에 공부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번 단원에서는 이와 같이 변이 있는 다각형의 둘레, 넓이를 어떻게 측정할지 공부할 거고, 특별히 이번 시간에는 정다각형의 둘레를 살펴보고 있죠. 따라서 모든 변의 길이를 각각 끈으로 잰 다음 더해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도 이쪽 측정하고 이쪽 측정하고 반대쪽 측정하고 세 개를 더해주면 되겠죠. 이 선물 상자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둘레를 측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아래 내용을 통해 살펴볼게요. 정다각형의 둘레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보면 길이가 3cm인 생막대를 사용하여 정다각형을 만들어 보세요. 지금 이것은 정삼각형이거든요. 초록색 색막대 3cm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cm의 생막대를 사용해서 정다각형을 만들었죠. 실제 여기가 3cm, 여기가 3cm, 여기가 3cm가 되겠죠. 생막대의 길이가 3cm니까요.
자, 그 다음 여러분 뒤에 준비물 10번에 다양한 색깔의 색막대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걸 따라서 이건 정사각형, 그리고 이건 정오각형이거든요. 색막대를 뜯어서 이 주변에 막대를 세워서 정다각형을 한번 둘러싸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선생님은 이렇게 해서 해볼게요. 자, 이걸 이용해서 이것도 3cm 색막대거든요. 이렇게 주변을 둘러싸 줄 거예요. 색막대로. 그리고 이것을 이거를 돌려야 되는데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이걸 돌릴게요. 이것만 됐네요. 잠깐만요. 자, 다시 여기 정사각형에서 이거를 돌려줄게요. 이걸 돌려서 여기에 붙이면 하나 또 완성이 됐고요. 또 여기에서도 이것을 이렇게 돌려서 색막대를 이동을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약간 기울어졌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이쪽 3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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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cm 색막대로 둘러싸여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정오각형도 같은 원리로 색막대로 표현을 해볼게요. 여기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돌려서 조금 더 돌려야겠네요. 네. 그리고 네, 이렇게 붙이고 선생님이 나머지를 한번 붙이고 다시 영상을 재생할게요. 네, 이렇게 선생님이 색막대로 완성을 했어요. 여기가 전부 다 3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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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cm인 색막대로 정다각형을 만들어 봤고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의 둘레가 어떻게 되느냐? 111쪽으로 가볼게요. 정삼각형의 경우 한 변의 길이가 3cm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변이 3개가 있어요. 그러면 각 변의 길이를 다 더해야 하니까 한 변의 길이 곱하기 변의 수를 하면 9cm가 되겠죠. 또는 3 더하기 3 더하기 3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정사각형도 마찬가지로 한 변의 길이가 4cm인 색막대로 둘러쌌죠. 한 변의 길이가 3cm, 그리고 변이 4개입니다. 이때 이 둘레는 어떻게 되냐면 변의 수를 다 더해준다고 했으니까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으로 쓸 수 있죠. 즉 12cm. 다시 쓰면 3 곱하기 4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정오각형도 한 변의 길이는 똑같았어요. 그런데 변의 수가 5개였죠. 그래서 둘레는 3 곱하기 5, 15cm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친구가 정육각형에도 같은 규칙이 적용될까요? 고민하고 있는데 실제 정육각형도 한 변의 길이가 3cm라면 변의 수가 6개이고 정육각형의 둘레는 18cm가 되겠죠. 그래서 같은 규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다각형의 둘레를 구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세요 되어 있는데 정다각형의 둘레 같은 경우에는 정다각형의 한 변의 길이만 구하면 됩니다. 그렇죠? 한 변의 길이를 구하고 그 한 변의 길이를 변의 수만큼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정다각형의 둘레를 구해줄 수 있고요. 식으로 나타내보면 정다각형의 둘레는 정다각형의 한 변의 길이 곱하기 변의 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3번 정다각형의 둘레를 구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물으면 답해보세요. 둘레를 구하는 방법이 한 변의 길이 곱하기 변의 수라고 했으니까요. 한 변의 길이가 한 변의 길이가 5cm인 정구각형이
둘레를 구해보세요. 한 변의 길이가 5cm죠. 변의 수가 정구각형이니까 9개겠죠. 따라서 9 곱하기 5 해서 45cm가 되고요. 아래 두 정다각형의 둘레가 각각 24cm입니다. 한 변의 길이를 구해보세요. 지금 정삼각형이죠. 한 변의 길이 네모, 변의 수 3개죠. 정삼각형이니까. 이걸 했을 때 24cm가 되어야 하죠. 우리가 이때 곱셈, 나눗셈의 관계에 의해서 이 네모는 24 나누기 3으로 구해줄 수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이걸 계산하면 8, 따라서 8cm가 되고요. 지금 이것은 정육각형이에요. 정육각형이니까 한 변의 길이 곱하기 변의 수 6 하면 24. 그러면 네모에 6을 곱해서 24가 되는 네모, 이건 4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처럼 24 나누기 6을 계산해 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 변의 길이는 4cm가 되겠네요. 오늘 수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